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20년 4.15 총선 등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예국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가칭 부정선거 척결당이 조만간 출범합니다. 권순알TV 취재에 따르면 부정선거 척결을 전면에 내세운 정통 자유우파 신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사들이 중심이 돼 독자적 정치결사체를 출범시킨다는데 최종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곧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칭 부정선거 척결당 창당에는 4.15 국토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 김미영 VON 뉴스 대표, 이병화 전 노르웨이 주재 한국대사, 서미란 부산부방대 위원장 등 그동안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공정한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해온 인사들이 1차적으로 참여합니다. 또 앞으로 전현직 국회의원과 대학 교수, 법조인, 사회운동가 등 그 외연이 확장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당초 제로베이스의 완전한 신당 결성도 검토했으나 4.10 총선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데 따르는 기술적 번거로움도 있어 기존 정당 중 4.15 총선 등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수사, 책임자 처벌에 가장 적극적이고 전향적 입장을 취해온 모 군소정당과 손잡고 제2의 창당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신당인 가칭 부정선거 척결당을 출범시키기로 해당 정당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정의 실현운동을 벌여온 사회 각계의 애국 세력이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기존 비주화파 정당이 보여온 미온적인 행태에 실망하고 분노한 가운데 4.10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척결을 핵심 정강으로 표방하는 독자적 정치 세력의 등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특히 선거정의 실현에 대한 강력한 갈망을 갖고 있는 자유우파 성향 유권자 중 기존의 국민의힘이나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지지자가 아닌 유권자 중 상당수가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는 지지할 정당이 없다며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가칭 부정선거 척결당이 출범하면 그런 성향의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가게 만드는 효과, 다시 말해 정치적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가칭 부정선거 척결당은 4.15 총선 등의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수사, 책임자 처벌,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및 그 주변 세력의 이적행위 및 부패 의혹에 대한 확실한 단죄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방향으로의 제대로 된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 패권주의에 대한 반대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선거 척결당은 4.10 총선에서 범우파 세력 분열과 좌파 세력 어부지리를 우려하는 일부 우파 유권자들의 정서를 의식해 일단 지역구 선거보다는 비례대표 선거에 무게중심을 둘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자 중 그동안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조롱한 전력이 있는 정치인 등의 지역구는 출마 의사가 있는 후보가 있을 경우 정치적 응징 차원의 독자 출마도 신중히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과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 등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전면에 나섰던 인사들이 가칭 부정선거 척결당을 우선 출범시킨 뒤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 특히 부방대 총괄 대표로 선거정의 실현운동에 헌신해왔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정당에 합류할지도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정통 자유우파 신당 추진 인사들은 만약 황교안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결별하고 부정선거 척결당 합류를 결심한다면 천군만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황 대표가 최종적으로 국힘 잔류를 선택할지 아니면 신당 참여를 선택할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가칭 부정선거 척결당 출범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주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의 25%를 호남 우선으로 적용시키기로 했다는 방송 뉴스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링크하면서 호남 우선 5.18 헌법 전문 수용, 좌파 중용 이런 비례당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선거와 전면적으로 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통 우파 정당을 밀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번 4.10 총선과 관련해서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대1로 초미의 접전을 벌이는 지역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남이나 호남처럼 특정 정당이 상당히 많이 우세한 지역도 있지만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같은 데는 1대1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주 시원찮은 그런 후보가 아니면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파 성향 유권자가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례대표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특히 지금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의힘 외에 다른 보다 선명한 우파 정당 혹은 보다 선명한 우파 성향 후보를 찍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지금 우파 정당, 좌파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핵심 거대 정당들이 아닌 군소 정당들, 우파 정당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혹은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부정선거 척결당 이런 정당들이 모두 비례대표 쪽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이런 구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령 전체 의석의 절반인 150석을 비좌파 정당,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비좌파 정당이 차지한다고 할 경우 150석 전체를 국민의힘 및 그 계열 비례정당이 독식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국민의힘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정당, 선거정의 문제라든지 혹은 5.18 헌법 전문 문제라든지 혹은 문재인에 대한 단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선명한 정통 자유우파 인사들이 몇 명이라도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유권자들도 선거에서 어느 쪽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아주 전략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우파 세력, 전체적인 비좌파 세력의 파이를 늘리면서도 그 안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정통 자유우파 세력의 진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판단하고 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의힘이 2월 28일 지역구 26곳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권선할TV 시청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몇 가지 부분만 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구 중구 남구 도태우 변호사가 예비후보로 출마해서 지난 1차 경선에서 일단 3명이 걸러져서 2차 경선을 벌였죠. 현 국회의원인 임병헌 의원 그리고 노성권 변호사와 함께 도태우 변호사가 2차 경선을 치렀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임병헌 변호사와 함께 최종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이번에 2차 경선을 했는데 노성권 변호사가 탈락하고 3명의 후보자 중 50% 이상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임병헌 현 의원과 도태우 변호사 1, 2위가 최종 결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2월 29일과 3월 1일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3월 2일에 최종적으로 대구 중구 남구의 국민의힘 후보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국민의힘 공관위의 발표가 나온 뒤 다음과 같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경선 최종 결선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힌 뒤 이어서 도태우 최종 결선 진출,
중구 남구의 자랑스러운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면서 내일 2월 29일과 모레 3월 1일 아침 10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 꼭 도태우를 선택해 주십시오. 중구 남구를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젊고 똑똑한 국회의원, 행동하는 국회의원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구 남구의 산적한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제 모든 것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주민들을 섬기겠습니다 라면서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도태우 올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경욱 전 의원은 아예 경선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컷오프 당했죠. 그래도 도태우 변호사라도 경선에 진출해서 1차 경선 그리고 2차 경선을 통과해서 이제 최종 결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만은 과연 최종 결선에서 극적으로 이겨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중에는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던 현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이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공천을 받게 됐고 부산 수영구의 경우 전봉민 현 의원이 탈락하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승리해서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또 대구 달서병에서 김용판 현 의원이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김용판 의원의 재선 도전은 좌절됐습니다. 대구 수성갑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이번에도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이곳 수성갑에는 정상환 변호사의 경우 지난번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대구 지역 변호사 22명 성명에도 참여한 법조인입니다만은 정상환 변호사가 아깝게도 패했습니다. 또 울산 남구 을에서는 김기현 전 대표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경선에서 이겼고 경기도 분당 을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당 대변인을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대구 중구 남구와 함께 2차 경선에서 공천자가 결정되지 못하고 최종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는 지역구는 두 곳이 더 있습니다. 우선 부산 동래구에서는 김희곤 의원이 서지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경선 결선을 하게 됐고 경북 포항 남울릉에서는 현역인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곳에서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